네, 우리 교재에 분계 연습 문제가 약 한 120개 정도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251쪽 1번부터 분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평화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거래처 서울상사가 발행한 받으러움으로 배서양도하여 결제했습니다. 어음 관련 거래죠. 배서 양도에 양도를 해서 받으러움을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가 발행한 받으러움을 다른 거래처에다가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서 양도라고 하는데,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어음을 배서 양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고, 받으러움이라고 하는 자산은 대변에 가서 자산이 감소하는 이러한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쓰자면은 1번 분계는 차변이 외상매입금이죠. 거래처는 평화상사가 되고요.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받으러움이죠. 여기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서울상사가 되는 거고요. 금액은 200만 원인 것입니다. 자, 이 거래는 이렇게 전표 입력을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은 뭐예요? 부채를 감소시킨 거고요. 대변의 받으러움은, 받으러움이라는 매출 채권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이 자산이 200만 원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분계 가능하시죠?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매출처 대구상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대구상사 발행 약속어음 1200만 원을 우리은행에 추심 의뢰하였는데 금일 만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심료 7만 원, 추심 수수료 7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 자, 우리가 이제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약속한 만기일이 도래하잖아요. 그 만기일에 은행에다가 제시하면은 그 은행에서 우리 돈을 받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추심 수수료라는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사의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분계하느냐?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죠. 7만 원. 판매 관리비입니다. 비용이 발생한 것이고, 또 차변에 오는 게 뭐가 있어요? 7만 원을 제외된 것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의 당좌예금이니까 7만 원 뺀 금액이니까 1,193만 원이 당좌예금으로 입금이 됐겠죠.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은 이거 뭐예요? 자산 증가시키는 거죠. 자, 대변의 자산 감소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배서양도하면 대변의 어음을 우리가 은행에다가 갖다, 아니 배서양도가 아니라 이거는 만기 추심이잖아요. 그러면 어음을 은행에다가 갖다 줘야 되죠. 그래서 받으러움이 감소하게 됩니다. 받으러움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죠. 대구상사가 발행한 거니까 거래처가 대구상사가 되고 금액은 1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전표 입력할 수 있어야 돼요. 대변의 받으러움은 자산 감소를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여러분이
판단이 가능해야 되겠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3번 같이 한번 분개해 보겠습니다. (4월 1일) 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대전 상사에 받으러 온 100만원을 한국은행에 현금으로 매각했답니다. 만기는 8월 31일이고 할인율 연 12%이며 월할 계산하기로 했고요.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해라. 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어음을 은행에다가 처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만기가 8월 31일인 건데 4월 1일 날 돈을 결제해 주려고 하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이 되죠.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분에 해당되는 이자를 요구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어음의 할인료라고 합니다. 그 할인료를 제외한 돈이 현금으로 받았어요. 할인료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 할인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이자를 알려줬죠. 연 이자율 12%로 월할로 계산해라. 그러면 할인료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할인료는 어음이 100만원짜리고 100만원 곱하기 연 이자율 12%, 그 중에서 5달치니까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은 5개월분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암산으로도 가능하겠네요. 100만원 곱하기 12%는 12만원이니까 12만원에 5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즉 12만원이니까 딱 1년에 12만원이니까 한 달에 5만원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5만원 나와요. 계산기로 돌려서 계산하면. 자, 그러면 할인료가 5만원인데 이 할인료는 계정 과목으로는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해요. 할인료는 회계 처리할 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제 계산은 돼 있으니까 분계를 한번 써봅시다.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100만원에서) 5만원 뺀 95만원이 입금이 현금으로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5만원이 뭐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비용 발생,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5만원, 이거 비용 발생이지 않습니까?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자, 대변의 100만원이 뭐냐? 바드러움입니다. 바드러움의 거래처는 대전 상사에서 발행한 거죠. 그래서 100만원.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은 4번 분계 한번 해볼까요? 4번 어떤 분계인가요?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거래처인 제주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3천만 원을 곧바로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0만 원하고 추심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답니다. 어음 할인은 매각거래로 간주한다. 3번과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오나 볼까요?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가 3천만 원에서 52만 원을 뺀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2,948만 원이 들어오겠죠. 자, 52만 원은 할인료하고 수수료란 말이에요. 이거 두 개 다 비용이니까 두 개 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52만 원) 할인할 때는 할인료와 수수료를 두 개 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합니다. 비용 발생한 거죠. 비용 발생 차변에 기록하는 거 아시죠? 자, 대변은 받으러움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제주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거니까 거래처는 제주상사가 됩니다. 네, 금액은 3천만 원이죠. 이렇게 3천만 원 자산 감소가 된다 이런 말씀. 네. 근데 아까 중간에 2번에는요. 2번에서요? 그 추신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4번에서는 같이 매출채권을 네네네. 예, 2번에서의 문제는 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냐면 어음을 할인한 것이 아니라 어음이 그냥 만기 때 만기에 의해서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로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800번대 수수료 비용이에요. 판매관리비. 하지만 지금 4번에서 지금 그 추심료는요, 만기가 돼서 추심료를 우리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만기가 한참 남은 거예요. 할인하면서 추심료를 같이 지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심료는 만기에 때 지불했다면 판매관리비라는 비용 처리하겠지만 이것은 만기 전에 할인하면서 부담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것은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통합해서 처리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4번은 할인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이때 발생한 비용을 전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 주면 돼요. 자, 이제 5번의 분계도 해보겠습니다. 광주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470만 원을 금일자로 연 8% 이자율로 동점에 3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대체하였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광주 상사에 우리가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 있는데 광주 상사에서 오늘 주기로 했는데 광주 상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오늘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오늘부터 연 8%로 우리가 이자를 쳐서 3개월만 돈 빌린 걸로 좀 대체합시다. 그럼 뭐 돈을 받긴 받아야 되니까 어째 뭐 제안한 대로 없다는 돈을 어떻게 억지로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이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 외상매출금이 뭐가 되냐면 3개월 돈 빌려주는 거니까 단기대여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이 단기대여금 거래처는 똑같이 광주 상사가 되는 거고요. 금액은 470만 원이 되고요. 단기대여금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변은 외상매출금은 그 대신 없어지는 거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도 광주 상사가 되는데 이건 없애줘야죠. 받은 걸로 치는 거죠. 아직 안 받았지만 단기대여금으로 바꿨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에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회계 처리할 때는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평화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대차 거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5번과 같은 거예요. 5번도 5번은 반대군요. 5번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현금 빌려준 대차 거래로 대여금으로 바꾼 거고 지금은 반대네요. 우리가 외상매입금이 있어요.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이. 그 중에서 500만 원은 오늘 통장에서 이체시켰습니다. 나머지 돈은 우리가 빌린 걸로 해서 차입금으로 대체했어요. 차입금으로. 자,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평화상사니까 평화 1000만 원의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외상매입금 계정 차변. 왜? 부채 감소니까. 자, 이걸 어떻게 갚았어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500을 갚았죠. 그래서 대변이 보통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 거래처이고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이만큼이 자산 감소 왔죠. 자산 감소. 그리고 나머지 500은 금전 대차 거래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차입금인데 우리 개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냐 장기 차입금이냐 구분해서 개정을 분류해야 되니까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개월간 차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단기죠. 10개월이면 그래서 단기 차입금 12개월까지가 단기입니다. 거래처는 평화상사의 거래처가 되겠고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니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칠 번. 7번은 무슨 거래인가요? 우리 상사로부터 매입했던 원재료에 대한 외상 매입 대금 820만 원 중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애누리 받은 7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820만 원 갚았는데 70만 원은 그 품질 불량으로 애누리 받기로 했고 나머지를 오늘 현금으로 갚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부채죠. 갚았으면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을 기록하는 거죠. 외상매입금 차변 계정에 기록한다. 거래처는 우리 상사. 금액은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만큼의 부채가 감소하죠. 자, 대변을 보면은요. 애누리 받았습니다. 70만 원을. 그래서 이거는 매입 원재료 매입하면서 애누리 받는 것을 매입 애누리라고 그러죠. 매입 애누리.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70만 원 매입 애누리는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거니까 원재료 차감 계정, 즉 자산의 감소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이 75만 원이 되겠네요. 7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금 자산이니까 현금 계정 대변은 자산 감소가 되는 거죠. 네, 8번 분계 또 해보겠고요. 8번 분계 보겠습니다. 강릉 상사로부터 제품 매출 후에 외상 매출금 500만 원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2%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회계 처리 한번 해봐라. 자,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을 말이죠. 거래처가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2% 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거 2% 빼주는 것을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금에서 빼준다, 할인해준다. 매출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조기 회수로 인해서 할인해주는 것을 매출 할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개념 과목들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 나오고, 여기 2% 할인하는 거, 매출 할인 나오고, 당좌예금으로 입금된 거 나오고, 이렇게 개념 과목을 외상 매출금, 매출 할인, 당좌예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이 와야죠. 우리은행으로. 자, 500만 원에 2%를 뺀 돈이 들어오니까 500만 원에 1%는 5만 원인데 2%니까 10만 원이죠. 그 500에서 10만 원을 빼면 49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은 매출액의 차감 계정이니까
매출액은 수익이죠. 수익 발생은 대변이지만 그걸 빼주는 건 차변에서 빼주는 거예요. 매출 할인이 10만 원. 대변은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거래처는 강릉 상사가 되겠고 500만 원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3,300만 원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대손 처리를 하였다. 이때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1,000만 원이 있었다고 하고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하려면은 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먼저 상계시킵니다. 3,300 중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자, 일단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상계한다. 1,000만 원을. 그러면 모자라는 2,300만 원은 뭘로 처리한다? 당기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FAT 1급에서 2,300만 원이 대손 상각비가 됩니다.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 그리고 대변이 뭐가 돼요? 자산 감소, 외상 매출금이 오는 거죠. 거래처는 부실 상사. 금액은 3,300만 원. 이렇게. 네, 우리 회계는 분계 실력이 아주 중요하죠. 회계 처리라는 게 다 분계예요. 정확하게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 나약기업의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나약기업 발행 약소보험 600만 원이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답니다. 이때 대손 충당금이 500만 원이 있었네요. 100만 원 부족하죠? 그러면 500만 원은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고 100만 원은 비용 처리해야 돼요. 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이 대손 충당금 500만 원, 모자라는 100만 원은 대손 상각비, (9번과) 똑같죠? 100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은 우리가 나약기업이 발행한 약소보험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뭘로 기록해놨냐면 받으러음으로 기록해놨어요. 받으러음. 거래처는 나약기업. 금액은 600만 원. 이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변의 받으러움 600만 원은 자산의 감소이죠. 자, 11번 분계를 또 해볼까요? 자, 11번은 무슨 문제냐면 당사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단기 대여금 1,000만 원을 회수 불능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했답니다.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돼가지고 전부 대손 처리하기로 했어요. 이때 대손 충당금이 700만 원이 있답니다.
그럼 모자라는 300만 원은 비용 처리하고 700은 역시 대손충당금에서 차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7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또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이 30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단기 대여금 가로 열고 부실기업 금액은 1000만 원. 네. 단기 대여금 자산이니까 대변이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분계 또 해볼까요? 자, 12번 읽어보시면 전기에 대손 처리한 개성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단 전기의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 이와 같이 200만 원을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모자라는 것은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개성상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없애버렸는데 다시 이걸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또 한 번 없앨 수 없는 거죠. 한 번 없앴으니까 우리 외상매출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개성상사. 그래서 이건 어떻게 분계를 하느냐.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을 자산 증가시키는 거죠. 한국은행 200만 원. 자, 그런데 이게 외상매출금을 받긴 받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받은 걸로 대손 처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상매출금을 또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의 충당을 그냥 해버려요.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인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한다. 예.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분계를 이렇게 하면 돼요.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충당하면 돼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평양상사의 외상매출금 440만 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회수 불능채권으로 대손 처리를 했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네, 12번과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대손 처리했는데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단 상기 금액은 전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면 부가세 못 받는 걸로 해서 우리가 세 공제를 받아버렸는데 다시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40만 원을 여기서 이 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받은 것은 얼마 받았을까요? 여기에 부가세가 40만 원이니까 40만 원 받은 거잖아요. 이걸 다시 부가세 애수금으로 다시 잡아줘야 돼요. 부가세 애수금으로. 자, 그래서 분계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차변에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오는 것이죠. 440만 원. 이게 이제 외상매출금을 정상으로 받은 거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440 하면 되는데 받은 게 아니고 외상매출금은 이미 대손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400만 원만 설정해야 돼. 4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채로 다시 납부할 세액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대변에 매출세액을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40만 원을 부채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분계를 해야 돼. 자, 14번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시험 얼마나 나와요? 분계, 그러니까 그 거래 자료죠. 거래 자료 입력하는 거 네 문제. 네, 네 문제 나옵니다. TAT 2급에서는 네 문제. 그러니까 이게 종이에 차변 대변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거죠. 전표 입력하는 걸로. 자, 네, 도전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거죠. 이제 이 분계 쓰는 것은 이제 가끔 이론 문제로 뭐 이런 거래를 써놓고 올바르게 회계 처리한 것은 1, 2, 3, 4를 분계를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해놓는 거야. 세 개는 틀리고 하나는 맞게. 그래서 올바르게 분계해 놓은 거를 딱 찾는 거. 이런 문제 이론에서 나올 수 있죠. 자, 14번 연습해 보면요. 당사는 당사라는 건 우리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사는 전기에 3일 상사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기말 결산 시 대손처리하였으나 금일 3일 상사로부터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단 전기 대손처리는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다. 가만히 있어봐. 아까도 대여금 제가 뭐 분계 틀린 게 하나 있는 것 같다. 대여금 잠깐만요. 아까 대여금 문제가 어디 또 나왔죠? 몇 번이요? 11번? 요거. 예, 11번 여러분 분계 제가 지금 이 문제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네, 여러분 11번은요. 이게 보니까 11번은 외상매출금이 그 대손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대여금 단기대여금이나 장기대여금을 대손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판매관리비인 대손상각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조업이라는 데는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영업 활동입니다. 그런데 대여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돈을 못 받게 돼가지고. 근데 이건 판매 활동이 아니거든요. 관리 활동도 아니고 판매 관리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의 개정 과목으로 쓰는데 개정 과목 이름이 달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11번 여러분 그냥 대손상각비 하면 틀린 거예요. 예, 기타의 대손상각비. 하하, 네.
10번은 대손상각비가 맞아요. 약소거음이니까 제품을 팔고 약소거음 받은 건 받으러음이에요. 그거 못 받게 돼가지고 비용 발생된 건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분류되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입니다. 네, 제가 11번 그걸 놓쳤네요. 자, 14번이 지금 갑자기 대여금이 나왔는데 앞에서도 뭐 대여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을 차려서 고쳤고 14번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기의 3일 상사에다가 빌려준 돈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을 회수불능으로 보고서 전기 말에 결산 때 대손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3일 상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게 됐답니다. 네,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했었는데 그러면 차변에 현금으로 전부 회수했으니까 현금이 증가하잖아요. 500만 원 자산 증가하지요. 그러면 대변에 이 받은 돈을 우리가 단기 대여금 받은 것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대손 충당금으로 또 설정하는 거예요. 500만 원. 제가 여기 지금 대손 충당금이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만 코드 우리 이제 버전 프로그램이 입력할 때는 코드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기 대여금을 받아가지고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할 때는 단기 대여금 코드의 다음 코드인 그 대손 충당금으로 골라야 되고 아까 13번 같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을 받게 된 거에 대한 것을 받으면서 대손 처리했던 것을 다시 받은 것이니까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109번 대손 충당금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대손 충당금이 한글 명어로는 똑같습니다만은 코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거기에 해당되는 코드로 전표 입력은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해 가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번까지 했는데, 네. 접어 놓으시고요. 15번은 다음 시간에 15번부터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내일이죠.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제 그 전표 입력했던 그 다음 거부터 이어서 실습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죠.